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476페이지, 우리 종합부동산세 할 차례죠? 여기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날씨도 오늘 굉장히 춥고요. 월요일 첫 시작이 춥고, 이러니까 또 빠지신 것도 있지만, 항상 보면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게 있지만 기계 들어가면 어렵긴 하지만 근데 양도세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꼭 보면 이렇게 12월 달이라든가 1, 2월 시작해서 1월 달 처음에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첫 시작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시작했다가 2월 말이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할 때 되면 또 사람들이 빠져요. 또 수업을 또 안 듣고 인강수강생들도 처음에 열심히 듣다가 나중에 안 듣고 또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계신 분들도 또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렇게 말이 되면 12월 말 2월 말, 4월 말이 되면 또 해이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수업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빠졌으면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들어 또. 그러니까 양도세가 또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유종의 의미를 거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6주차 우리 문제 6주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하고 또 우리 진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요 공부했고 오늘 이제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 공부하고 또 소득세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요. 보시면 재산세는 특징 같은 걸 우리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잘 보셔야 되고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부여할 때 뭐가 되느냐 특히 토지 이용 구분을 잘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토지 이용 구분이 이제 원래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납세무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 3개고 33회 시험에서 그냥 나온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또 그러니까 30회 31회 계속 31회 32회 계속 나왔고요. 33회 시험에서도 어떻든 간에 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고 또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는 종합문제 속에서 독립한 문제로 단골로 출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 쭉 공부했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 특징은 보시면 재산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과세유체 시군구고 또 대표적인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과세의 기준일 매년 언제요?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한다.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재산세 원칙 물세라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주택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계산한다는 거. 다만 토지의 경우만 인세적 성격이 있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이렇게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도 있다.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통과한 안이 그 법령안이 상임위 통과했는데 요 가산금이 제가 그랬죠? 2022년 2월 3일부터는 원래 폐지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국세처럼 통합될 예정이었었는데 법은 이미 바뀌어 있고요. 근데 지금 그 개정 입법 예고안 나왔었는데 그게 상임위 지금 국회 상임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통과했으니까 본회의도 아마 이런 것들은 뭐 통과될 건데 그래서 가산금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빨리빨리 나온 교재들 보면 기본소가 나와 있는 교재들 보면 요 가산금 규정을 요거를 없애버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기본소에 나와 있는데 시중에 보면 잘못된 거 지금 이제 법안 끝까지 봐야 되는데 개정안을 그죠? 끝까지 해야 되는데 미리 책을 쓰면은 세법은 이렇게 낭패를 봅니다. 이게 그래서 요 가산금 규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따가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소액징수 면제 적용돼서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2,000원일 때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예. 자,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고,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역시 재산세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또 현황부가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우리 관련해서 재산세 예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OX요? 빨리빨리 얘기해 드리는 오늘 복수. 자, OX? X였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요, 재산세 특징들 말씀을 드렸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그래서 보시면 5가지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식처럼. 자, 그럴 때 먼저 토지요. 모든 토지죠.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대상입니다. 근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보시면 건물,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된다는 거. 건축물에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포함되어 있고요. 무건축물 포함이죠. 실질과세 원칙상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주거용 건축물은 다만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요, 재산세 과세 입장에서 주택은 건물과 그 토지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인데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까지를, 자,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기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까지요?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공시가격 평가하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공시가격을, 상가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죠. 그래서 상가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따로 과세. 주택은 하나로 항상 잊지 마시고, 주택은 그래서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별장도 사적재산이라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얘는 그냥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재산세 대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봤었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차량,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OX요? X였습니다. 왜 틀렸다? 차량 아닙니다. 차량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보시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OX요? 지난주에다 풀었던 것들 OX. 예? 자, 세법은 지난주에 본 수업할 때 했죠. 이거 끝날 때는 안 했구나. 어떤 간에 또 여러분들이 문제, 또 그 뭐죠? 그 내용, 그 핵심 요약 자료 나눠드린 거 문제를 또 읽어봤어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복습 몇 번씩이나 하는 건데 같은 내용을요.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한다. O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건축물에 주택은 제외하잖아요.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아까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산세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누죠.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 용지 1000평이 있다고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누는데, 자, 토지공 개념에 입각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요. 생산 관련 토지, 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이렇게 이용 모습이 있을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얘네들. 또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조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예.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또 분리나 별도 합산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은 전부 다 뭐로 과세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고급 을악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학원이 똑같은 학원에서 제가 계속 강의해도 보면 분위기가 똑같지는 않아요. 보면 어떤 해는 앞자리에 앉은 요 앞자리 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대답을 그냥 열띠게 막 잘하고 별로 안 웃긴 얘기해도 까르르 웃고, 여러분 저 방송국의 방청객 알죠? 스튜디오 그것처럼 까르르 하고 막 반응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 그 인강을 딱 보면, 인강 수강생이 딱 보면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용히 준방 듣고 있어요. 분위기가 막 열띠어. 그래서 저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런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느 학원 어떤 해에는 또 조용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던가 말던가 막 이렇게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이 점점 텐션이 다운이 되죠. 점점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텐션이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다운이 돼. 전반적으로 다 다운이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법 시간에는 구경해가지고선 절대 발전 속도가 늦습니다. 어떤 분은 똑같이 배워가지고, 어떤 분은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강의하는데, 어떤 분은 이미 초여름이 되면 벌써 공부가 완성이 되는 분들이 계시고, 합격선에 벌써 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9, 10월까지 끝까지 가야지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빨라지고 늦어지는 것은 세법 시간에는 구경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바로 오늘 또 나와 있다가 종합부동산세 할 때 저율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이 떠올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뭘 떠올려요, 여러분들? 상가 토지 같은 거,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나왔다. 나대지 잡종지, 또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나머지 애들. 그 다음에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뭘 떠올려요, 여러분? 고급 을악장, 골프장용 토지, 사치성 재산 토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따가 바로 이제 나와요, 이제 또. 자, 이렇게 분명히 강의했는데도 또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뭔가요? 또 물어봐, 또 여러분들. 자, 여기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속도 이런 식으로. 세율은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율분리 그러면 몇 프로예요, 이거 세율이? 고율분리 4%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는 사치성 재산 토지, 고급을악장, 골프장 토지 세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것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인데 아직은 못 해도 괜찮아요. 이게 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 보시면, 자, 문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주택 들어가서 틀렸죠? 주택도 이렇게 토지용을 나눠요? 아니지. 이렇게 나누는 것은 토지만, 이렇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이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세 개 유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뭐 시험에 33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이번에 배웠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년제죠. 납기계실년제 아니에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과세원 측상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들은 틀려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각자 지분이 있죠?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땡.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두 사람이니까 균등하게 50%씩 갑이 50%, 을이 50%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지분권자 각자가. 그죠?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뭐 최연장자로 한다.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 의무자?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럴 때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한 산출세에 대해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눠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서 안분 계산해서 그 소유자를, 건물은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토지가 6, 주택이 4다. 시가 편익 비율이 그러면 6대 4의 비율로 각각 그 건축물과 그 토지 소유자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포인트는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데 면적 비율로 바꿉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돼. 자, 그러면 이런 걸 신고해 줘야지.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거를 과세권자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중에 배우는 건데 공부상 소유자가 이제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등기는 아직 안 되는데 잔금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졌네. 그래서 그 재산을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가 잔금 치렀는지 알게 되면 사실상 소유자인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잔금 언제 치유 이런 걸 모르면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해주면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수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종중이고 종중재산인지 알게 되면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자, 우리 시험에 나오면 강의하는 분들 누구나 다 강의를 하면서 강조할 거기 때문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재산세나 종부세나 누가 납세 의무자 된다고 그랬습니까? 위탁자, 이거 수탁자로 바꿔서 나올 건데 나오면 전국에 10만 명 이상이 정답을 고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탁자 납세 의무자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문제 보시면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이다. X 여러분들 아니고 누구다? 위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이요. 자, 계속 최근에 31에 32에 계속 나왔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재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번에는 과세표준 결정만 자세히 봤고 우리가 세율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외울 필요 없고요. 각 세목별로 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자,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는 누가 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재산, 법인 소유재산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이 시가표준액이요. 요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토지건축물 주택은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구합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토지건축물 주택은. 자, 근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토지건축물은 지방세법에는 이게 지방세법에서는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70%라고 그랬습니다.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상식처럼.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는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60%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한 금액이라는 거. 선박항공기는 자,
과세기준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해요. 곱한다 그러면 틀리고 선방한 공유. 부동산에 한해서만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이게 뭐 어느 도는 과열 침체 막 이러니까 이렇게 적용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자 개별 공시지가라고 나올 수 있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뭘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을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을 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토지 시가 표준액이 뭐니까? 개별 공시가니까.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개별 공시가를 시가 표준액으로만 바꿔도 X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이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니까 여기다가 시가 표준액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주택은 몇 프로 곱합니까? 60%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선반공기는 안 곱하고요.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고요. 자, 중요 질문은 우리가 봤습니다.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O, 그렇죠? 예. 자, 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한다. O, X요? 대답하다가 갑자기 또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대답을 안 해 또. 자, O, X요. 여러분, X죠,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항상 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사실상 거래 가격 틀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법인 소유 재산 뭐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O, X요. 왜 대답 안 하는데? 아이고, 오늘 큰일 났네. 집에 늦게 벌써 30분을 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늦게 가는 거 이러면. O, X요. 자, 여러분, X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별 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인데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해야 돼?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의 비율 주택이니까 60% 곱했어야 됩니다. 안 곱해 틀렸고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곱했잖아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뭐 우리가 지금은 뭐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드렸어요.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인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높아졌었습니다. 그죠? 0.2, 0.3, 0.5 과표 커지면서 높아졌고 근데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재산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음 연도 땡, 3년간 땡.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세율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중에 다 자세히 하게 됩니다. 다만 요거요 우리가 그 4%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용 토지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서 4%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그 다음에 건축물 골프장 내 건축물이나 고오락장용 건축물, 사치성 대상 건축물은 4% 이런 것들 정도 눈여겨보시고요. 주택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이 나올 때 별장은 몇 프로? 4%.
즉 1,000분의 40, 100분율로 하면 즉 4%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04 과표관 4단계로 4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는 것이지 소유자별 합산해서 적용한다면 틀려요.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 만중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 주택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별장처럼 고급 주택도 4%로 고율로 세율이 적용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보다 세율을 깎아줍니다. 자, 아직은 세율은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표준세율이 높습니다. 고급 선박이 5%,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4%,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요.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재산세, 지자체 상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X 여러분들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절차는 뭐 우리가 상식처럼 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징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고 6월 1일인데 항상 뭐든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X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합니다. 자, 맨날 제가 이거 과세 기준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물납재산의 평가로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현재가 아니라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32회 시험 때 정답지문이 재산세 정답지문이 어떤 거였냐?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X입니다. 물납 허가일 아니고 언제로 한다? 과세 기준 6월 1일로 한다. 이런 거 맞췄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그러니까 수업을 평상시에 잘 들어야지 여러분들.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31일, 토지는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인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20만 원 이하일 때 저래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주택분이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납기 자에서 수시분은 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지요. 지방세는 뭐 당연히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언제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되느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에요. 5일 전까지 발부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그랬습니다.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으로 바꿔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죠. 그래서 얘 물납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다 재산세 규정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얘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재산세, 납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세, 병기 고지되는 세금은 어떤 거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소액 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죠. 징수 비용 더 드니까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재산세,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요. 가상금 정도죠. 고지세 기준에 나쁘지 하루만 딱 지났다 그러면 일반 가상금 3% 깔고요. 국세나 지방세나 납세 고지서 발부됐는데 나쁘게 한데 미납부하면 하루만 딱 지나도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하면 3%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과상금이요.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즉 1만 분의 75로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없어요. 등록면허세에서만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또 보시면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7만 원인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거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주택분이 두 번 나눠 징수하는데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토지인지 주택인지 잘 보셔야지 숫자만 무조건 보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요. 또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미만이 들어있는지 잘 보셔야죠.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은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재산세 물납 허용되는데 물납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물납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냥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죠? 납세문자 어떻게 해야 돼? 신청해야죠.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과세권한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요.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걸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땡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X입니다.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분할 납부 요건도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네?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문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O, 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남시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지 다른 시군구로 안 됩니다. 또 보시면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6개월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아니고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는 거. 보유세 있는 거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아직은 나중에는 숫자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레번수라는 그냥 세부담 상한선 용어만 이해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를 부과되는데 어떻게 한비라고 그랬어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시도 읽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참 앞부분은 좀 했었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작년에만 3문제 나왔지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재산세 특징이라든가 과세상 이런 것들, 납세문자 누가 되는지, 세금 계산, 세액 계산 관련한 것들, 납세지, 납세 절차.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 속에서 골고루 섞어서 오주선다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정답은 주로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한 문제 나왔다. 주로 정답은 어디에 있다? 종합부동산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몇 번부터? 5번부터 읽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특징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요. 보시면 국세고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과세 기준일이 있고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합니다. 인세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그럴 때 납세무자는 종부세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개인일 때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절세할 때 절세 A, B, C, D 중에서 A 기본은 뭐냐? 소유 세대 연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세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이따 보겠지만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대상 종류 관계없습니다. 물납은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됩니다. 재산세 비과세 감면되면 재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종부세도 무조건 비과세 감면됩니다. 아직은 뭐 재산세 비과세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답니다. 재산세랑 똑같이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납세지는 거주자인 개인일 때는 당연히 집 가까운 곳에 불불하고 어디를 납세지로 합니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닙니다. 거주자일 때는. 보유세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역시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됩니다. 자, 종부세나 재산세나 이런 특징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종부세 관해서 특징들 소개해 드렸었고요. 얘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이제 우리가 인사말 드렸었고요. 종부세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6주차 종합부동산세 477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사항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합니다.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사항입니다. 강철 같은 바람으로 시작한 한 주 월요일인데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맛보기죠. 추위가 이제 뭐 영하 이제 10몇 도도 나가고 그럴 건데 이제 뭐 이 정도 추위야 우리가. 477페이지 우리한테 큰 시련이 되지 않을 거고요. 477페이지 보면 과세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자, 보시면 먼저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사항.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에요. 우리가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만 종부세 대상인데 이 주택의 별장은 제외합니다. 왜 제외하냐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별장은.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별장은 몇 프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됐었습니까? 4%.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예요. 그래서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주택 있죠? 얘는 포함합니다.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 아까 복습했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특별히 취급하지 재산세, 종부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주택 포함이고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과세의 범위가 다릅니다. 재산세랑 비교해 봤을 때 재산세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상가 토지 같은 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나대지, 잡종지,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 분리대상 토지는 보세요,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007% 저율 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농지요. 농지는 많이 보유하지 말고요. 요만큼씩만 보유해, 농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지 요즘 대규모로 농사 짓지 않으면 소규모로 지어가지고선 수지타산이 안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들이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공장용지요. 자, 어느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몇 조 원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 과다 보유하면 안 되고 요만큼씩만 보유해, 공장.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러니까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거리가 멀잖아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외하고, 고율 분리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은 이미 재산세에서 몇 프로요? 4%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결론, 저율이든 고율이든 이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용 구분해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요. 재산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종부세 대상과 비교해야 되는데,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제 분명히 오늘 얘기합니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락장용이든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별장 제외된다고 그랬죠. 분리대상 토지 제외한다고 그랬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또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제외합니다. 또 보시면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인세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그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배제시키니까 실질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제외합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임대주택은. 그래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그런데 단 이걸 또 악용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악용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주었던 혜택을 지금은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득한 주택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아파트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흔히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듣게 되는데, 민특법이라고 해서 에 의해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안 받아주고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또 현재 임대사업자로 지금 등록해서 갖고 있는 주택들은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곧까지만 혜택을 주고 연장을 안 해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세한 임대주택의 요건을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개정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실전에서 자세한 임대주택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물어보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바보지 뭐 물어보면. 자, 그래서 출제자가 그 임대주택의 자세한 요건을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된다. 다만 최근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다시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하게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잖아요. 자,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잖아요. 미분양돼서. 그러니까 제외하고,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역시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등록 문화재 주택,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거리가 멀죠?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건데요. 이 등록 문화재 주택은 30회 시험 때 정답지문으로 나왔고, 이번 32회 시험에서도, 지난 32회 시험에서도 정답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거리가 멉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요, 교재를 보시면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 아니 476페이지부터 쭉 볼까요? 아니구나, 477페이지, 76페이지 받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477페이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밑줄. 그리고 즉 다음에 밑줄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들은 아니에요. 32회 시험 때 또 지문에 역시 또 요 건축물, 상가, 건물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걸 나왔었는데, 주택법입니다.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다만 지방세법상 밑줄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밑줄. 그리고 읽어볼게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또 밑줄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 그리고 거기 1제목 주택에다가 여러분이 고급주택 포함 써놓습니다. 제목 파란색 1주택, 거기 제목 있죠? 거기다가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고급주택 포함이야.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보충봅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다가구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이런 것들 밑줄이요. 등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장기 일반 임대주택 등 이렇게 살짝 밑줄을 쭉 그어놓고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면 이제 이어지는 추가 표시가 보면 이제 최근에는 하여튼 종부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거, 그런 것들 보시고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에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밑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 등록 문화재 주택 밑줄이요.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고요.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고급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OX요. 예?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고급주택 때문에 틀렸죠? 자,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모두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또 보시면요. 재산세 대상 중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예? X입니다.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봤는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공장용과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X요. 자, X가 많으니까 X를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닙니다. 맞죠?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32회 때 지문에, 지난 32회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전 건축물 무조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2회 시험에 30회 때 두 번 정답 질문 나왔죠? 자, 맞습니다. 국가등록문화주택은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거리 멀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 문제입니다. 누가 종부세 납세 문제가 되냐? 상식처럼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교재 거기 여러분들 477페이지 토지, 재산세 대상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동그라미, 종합의 동그라미, 밑줄 쫙이고, 분리 대상 토지는 쫙 밑줄입니다. 저율의 분리 대상 토지와 고율의 분리 대상 토지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77페이지 토지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47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입니다. 아무나 납세 문제가 되지 않죠. 종부세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만 납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납세 문제 기준은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